이 글을 중간에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끊었으니까 일부러 한 번만 정리를 더 해주면, 이, 이 근대적, 그러니까 근대적, 이걸 이제 전근대를 일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전근대 얘기는 거의 없고, 자아에 대해서 나라는 자아, 셀프죠. 자아는, 나는 사실은 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주체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자아라는 단어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의 나를 자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집단적이고,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인 거를 주체라고 그래, 주체. 그래서 영어로도 subject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I라는 단어를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주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자아가 이제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이고, 심적인 주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를 자아라고 부르고, 셀프라고 보통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주체일 때, 요게 누구냐면, 요게 이제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이거를 이렇게 이 자아를 잘라버렸는데, 왜냐하면 무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의식이 있으니까 의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 아닌 무의식이 있으니까 꿈 같은 건 무의식이죠. 꿈 같은 게 무의식이니까. 그러니까 나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이게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중요한 현대적 업적이고, 막스는 이제 주체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라고 할 때 그 계급은 사회 속에서 나라는 게 존재하는 어, 그 주체의 위치를 말하죠. 그래서 클래스. 그래서 칼막스하고 프로이드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어떤, 우리가 이게 분열된 삶, 이게 분열된 삶이죠, 일종의. 그지? 이게 통합되고 통일된 삶, 자아랑 주체가 있었는데, 이 분열된 현대적인 삶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가 막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줬는데,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세 단계에서,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오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요런 자아의 개념은 근대죠. 그래서 나의 발견이죠. 근대는 나의 발견입니다. 나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겠지만, 그 나라는 게 발견된 게 바로 근대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되는데, 탈근대는 이 나라는 것의 분열,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러니까 프로이드랑 막스가 해준 그 분열 개념인데, 이 글이 보여주는 네트워크 셀프라는 거는 이 바로 나의 분열된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셀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게 원래는 인디펜던트 셀프가 나였어요. 그죠? 인디펜던트 엔티티로서의 셀프죠. 그지? 그러니까 이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게 바로 인디펜던트 엔티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셀프였단 말이죠. 그죠? 이게 근대적 자아예요. 이게 근대적 자아고, 이게 자유평등 박애. 이러고 말할 때, 자유평등 박애. 이러고 말할 때 저주평등 박애의 어, 그거의 그 주인이 바로 나죠, 나. 그래서 나가 이렇게 요 말이 인디펜던트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이게 근대화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거는 자유평등박에는 그 동양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혁명, 그죠? 계몽주의.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그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말이죠. 그죠? 이데올로기,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데올로기라는 게 우리가 꼭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이데올로기란 말이 참 무서운 것인데, 왜 무서운 것이냐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우리는 죽는단 말이죠. 그게 군대, 국가, 그지? 국가와 군대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근대 국가, 여기서 이제 국가라고 할 때 이거는 근대 국가죠. 그죠? 이 근대 국가와 군대를 지키는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 인디펜던트 엔티티로서의 셀프인데, 그죠? 인디펜던트 엔티티로서의 셀프인데, 이 셀프, 이 셀프는 어, 동양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한국의 경우는 한국만 생각해 봅시다.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경우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좀 이런 이데올로기죠. 이런 걸 보고 이념이라고 그러죠. 이념은 수입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생적인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잘 안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웃기는 얘기죠. 고백할 수 있지. 말하지 않더라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치? 촛불 혁명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19도 있었고, 촛불 혁명으로 인한 바탕을 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순수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가 슬쩍 아까 공산주의 슬쩍 봤는데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주의인가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요새 지금 누구도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라고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것이 이 공산주의 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뭐가 벌어졌냐면 6.25 전쟁이 있었어요. 남북한이 난리를 피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6.25 전쟁의 원인이라고요. 우리 한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을 보고 있으면 나는 북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세적, 중세적 정치체제, 왕정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세습하잖아요. 중세적 세습.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뭐라 그럴까? 공산주의 체제는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한국에 그래서 또 남쪽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대한민국의 우리가 좌파, 우리 여당과 야당이 좌파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이랑 이 다른 나라, 유럽 같은데, 미국은 좀 아닌데, 유럽 같은 게 보면, 둘다 우파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당은 꼭 좌파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파는 꼭, 어, 야당은, 지금 현재 야당은 우파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한국의 여당이 이 유럽의 그 정치 체제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스펙트럼을 갖다 놓고 이 좌우에 그림을 줄을 그어놓고 해보면 좌쪽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우쪽에 또는 중도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 이 이데올로기라는 거, 근대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서양 사고방식하고 비교할 때는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글이 지금 왜 이 설명을 길게 했냐면 이 글이 보여주는 네트워크 셀프라는 말.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 뭐 이렇게 길고 열심히 설명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단순한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인 게 이 인디펜던트 엔티티로서의 자아 개념, 확고하게 이데올로기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상인 거죠. 그런 자아의 이데올로기였다면 그 자아가 인디펜던트 독립 주체성을 가진 독립 주체적인 그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셀프아니에요. 나는 자아라는 것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근대적인 개념의 자아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면, 성장한다는 개념이 있죠. 성장. 그로우스라는 말 있잖아요. 성장. 이게 교육의 목표죠. 학교 교육의 목표잖아요. 성장하는 게 학교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럼 성인은 뭐예요? 그로운업이라고 그래요. 그로운업. 다 자랐다, 그로업. 다 자랐다는 소리잖아요. 뭐 어디가 다 자란 거예요? 뭐가 성인이에요? 이게 바로 독립 주체성이에요. 또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우리한테 없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성인이 되면 뭐예요? 성인이 되면 법적 처벌, 처벌의 대상이 돼요. 무슨 잘못을 하면 불호원업이 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요. 스물 몇 살부터 대학생들 되면 대학생들이 잘못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성적인 관계,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섹스를 하든지 말든지. 그치? 또 뭐가 있어요? 뭐, 근대 국가에 정식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어? 국방 등 의무가 지어져요. 세금과 국방도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됐다는 소리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청소년기하고 성인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촉법,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의 범죄, 청소년의 범죄, 이거의 범죄는 정식 처벌의 대상이 안 돼요. 그 소년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소년원은 감옥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면 해봐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다고 신문에 가끔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제2의 청소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생이 되면 바로 29이 되면 청소년기였는데, 30살까지 어른으로, 성인으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제2의 청소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이런 이데올로기, 이 근대 이데올로기가 수입된 것이어서 자생적인 것이 아니어서 압력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의 체제, 국가 체제, 공식 체제, 공식적인 체제의 원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혼란의 원인이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체제의 원리는 분명히 근대 국가고 인디펜던트 엔티티를 기준으로 하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가 그 법적 체계든 다 그런 모든 체계, 공식 법적 체계죠. 그러니까 그지? 법 체계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이게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별로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탈근대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전근대적인 거죠. 이걸 내가 어디다 썼지만 사실은 되게 웃기게도 이 전부가 여기가 붙는 거예요. 여기가 붙어요. 그죠? 여기가 붙는다고요. 우리는 심리적으로는 근대가 우리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갑자기 여기서 절로 가버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이 중세적인 세습, 중세적 세습의 정치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법적 체계에 왜 꼭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갖고 안 지키고 요새도 뭐 그런 거 나오죠. 그 부동산 해갖고 그런 어떤 그런 법을 맘대로 어겨놓고 뻔뻔하게 안 어기는 거 괜찮은 것처럼 보는 그런 이유를 느껴지는 이유도 분노를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공식적인 법적 체계하고 심리적인 어떤 체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설명했냐면 네트워크 셀프라는 이 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글은 서구 어, 지식사회에서는 서구 지식사회에서는 바로 이 인디펜던트 엔티티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을 가진 어, 이걸 벗어나는 것이 바로 탈근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 셀프가 우리한테는 전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동양 사회에서는 전근대적인 전통의 방식이었는데, 그죠? 서양 지식 사회에서는 탈근대적인 혁명적인 탈근대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거죠. 탈근대적 포스트 모던한 혁명적인 전환의 양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동양 사회라고 그러지만 주로 이제 동북아 사회죠. 동북아 사회, 동양 사회라고 그러면 동북아 사회. 중국, 한국, 일본 이게 더 세죠. 중동은 좀 다르니까. 중동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반식이었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 동양이란 서양에게 동양이란 중동을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은 북동이라고 그래요. 더 파이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극동이라는 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동양이 있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멀리 동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동양은 이스트예요. 이스트는 중동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동은 이 자기네들하고 비슷하게 어, 독립적인 정체성의 자아를 가진 유사한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아주 최근까지 어, 몰랐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최근이냐? 한국은 88 올림픽,
올림픽으로 한국이 세계, 특히 서구 사회, 유럽 사회, 서구라면 유럽 사회에 존재를 알려줬고, 90년대 이후 한국의, 한국을 특집으로 하는 어, 잡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최근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왜 이런 얘기를 극동 얘기를 하냐면 이 극동의 바로 극동의 이 동북아 사회 이 극동 이 극동의 철학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대. 왜냐하면 유교 이제 와 불교, 도교와 불교 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국 학생들한테는 네트워크 셀프에 대한 설명이 길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서구 사회는 다른 거죠. 근데 내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느냐? 요새 어린 학생들은 이 세대별로, 그래서 한국 사회 세대 논쟁이 있는데 세대별로 이 서구인들 학교에서 이 근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걔네들도 서구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네트워크 셀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 네트워크 설명, 이렇게 길고도 복잡한 네트워크 설명이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읽어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이제 네트워크 셀프를, 예, 네트워크 셀프를, 어,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됐는데, 그래서, 음, 그 프레임워크를 새로 짜는데 그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펄슨의 컴플렉시티하고 멀티 디멘셔널리티 이게 바로 네트워크 셀프죠.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혼자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다차원이죠. 디멘션이 차원이죠. 그러니까 다차원성이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구나. 그다음에 복잡하구나.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바로 복잡성과 다차원성이 이 포스트 모던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티 그죠? 탈근대성의 바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셀프 유 이머지스 프롬 그래서 이 네트워크 셀프가 바로 이런 이게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자 이론이 되는 거예요. It began in the later 20th century. 20세기 후반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1960년대부터예요. 1960년대부터 1960년대 학생운동들 뭐 그런 것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운동과 음, 각국의 학생 학생운동이라면 제 데모였죠. 그런 것들이 1960년대 반전운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음, 포스트 모던이 탈근대성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Philosophers started to move toward a broad understanding of self. 그러니까 이게 broad understanding of self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거 다시 말하면 independent self의 independent entity의 응? 해체죠, 해체. 인디펜던트에 디컨스트럭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주체성, 정체성이 해체돼서 흔들려지는 거니까. Some philosophers propose narrative and anthropological view of selves.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인 그렇지만 이제 내러티브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커뮤니테리안 페미니스트. 그 페미니즘이 나오는 이유가 이 페미니즘이 왜 나오냐면 그때 말할 때, 요때 페미니스트가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조금 요거 페미니스트는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 근데 독립 주체성을 가진, 자, 독립 정체성을 가진 자는 누구였냐면, 이거는 남자, 유럽인 남성, 그치? 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빠졌냐면, 여성이 빠졌죠? 여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를 제외한 소수 집단,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자라고 부르는데, the others라고 부르는데, 그 others들 중에 대표하는, 이 타자를 대표하는 음, 것이 페미니스트라고 페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나오고 테리안, 공산사회주의적,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분배에 관한 얘기할 때는 또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페미니즘만 중요하게 보면 아니라 이 소수 집단, 타자를 위한 소수 집단, 뭐 가난한 사람들, 커뮤니테리아니즘은 그러니까 가난한 집단을 말하지만 또는 그 소수 민족을 말할 수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동물도 말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해서 동물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연, 생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소수 집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정리해 보면 소수 민족, 그죠? 그래서 요새 소수민족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여성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안 같이 동성애자들, 또 성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뭐, 그래서 우리 개고기 먹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요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 논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연. 이게 이제 생태라고 부르죠. 자연이라고 안 부르고 생태라고 부르니까 뭐냐면, 자연도 하나의 존재인데, 자연 그러면 인간과 대리되는 건데, 그 자연을 갖다가 생태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소수 집단, 그걸 대표하는, 어, 유형이, 유형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디펜던트 엔티티를 해체해야 되니까, 관계적, 그러니까 너는 너 혼자만 주류냐? 그러니까 이게 주류죠, 주류. 도미넌트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보고 도미넌트, 지배자, 그죠? 주류, 지배, 주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관계적인 견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인베디드니스, 무슨 소리냐면 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베디드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 속에 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것도 있더라. 또는 릴레이티드니스, 관계가 서로 돼 있고 인터섹션이 교차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대장성, 내포성 또는 관련성 또는 교차성, 서로 연결되니까 서로 교차해서 알려지죠. 이런 것들을 어, 말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립 주체성이 자아에서 의심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적으로 말하면 소셜리즘, 아이덴티티는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관점에서 아이덴티티도 정체성도 봐야 되고 관계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덴티티라는 게 그죠? 엔티티라는 게 아이덴티티라는 게 하나가 혼자 있지 않다. 인디펜던트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 거죠. 소셜 아이덴티티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셀프가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그리고 트레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트레이트가 뭐냐면 흔적이에요. 흔적. 왜 흔적이란 단어를 쓰냐면 개인이 혼자 실체로 딱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흔적을 남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뭐다? 흔적이다. 네? 뭐가 아니다? 실체라기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실제로 딱 있는 하나의 존재, 나는 딱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자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흔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멤버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멤버십. 여기도 들어갔고 저기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역할과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역할은 롤이죠, 롤. 기능이 더 중요해진 거죠. 펑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수라면 교수라는 역할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교수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역할보다는 아버지라는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 아버지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치?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지금 이런 혼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갈등,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인식의 부족에서 이러한 인식의 부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역할보다는 기능이 되어버린 경향이 있는데 이를 아버지 또는 남성 또는 남성이 그죠? 나는 남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역할보다 기능이 되면 겨우인데 이거를 역할만을 고집한다면 타자 집단에서 그죠? 타자 집단에서 집단의 소속원이 그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죠? 난 남자니까 남자로서의 이런 게 있어. 원래부터 그랬었죠. 그런가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 인정을 하는 사람, 그죠? 이 타자 집단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이 타자 집단, 이 타자 집단에서 예를 들면 남자한테 여성이 나는 당신이 남자라는 역할 또 아버지라는 역할에 대해서 여기까지 가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 안 한다. 여긴 아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역할을 못하고 그냥 물러나라. 기능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 그거를 반대하면 할 수 없이 심각한 이런 얘기 굉장히 영화에 많이 나오죠. 굉장히 영화에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멤버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멤버십은 역할이 아니라 그죠 기능인 거죠. 멤버십 탈퇴가 가능하잖아요. 역할은 탈퇴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지? 탈퇴가 역할이라기보다는 탈퇴가 가능한 회원권 같은 회원권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회비를 내고 거기서 행동을 한다면 그 기능을 아직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또는 소셜 카테고리 쪽에서 이게 이제 여기 소셜 카테고리라는 게 요게 아까 얘기한 타자 집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세요. 커뮤니티의 로컬 프로페셔널 에스닉 릴리저스 요게 이제 이것도 타자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타자 소수 집단 요거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음, 배우자인지 자식인지 부모인지 친구인지 따라 달라지겠죠. These views imply that it's not only embodiment, 그러니까 제 embodiment 뿐만 아니라 not only memory or consciousness of reality, but the revelation themselves that also matter to who self is. 그러니까 요거는 역할이죠. 롤. 그죠? 내가 구현이 돼서 난 아버지라는 사람을 구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셜 릴레이션스의 메모리죠. 요걸 이제 역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메모리와 의식이죠. 이런 난 아버지라는 의식이 있고 남자라는 의식이 있고 남자라는 기억이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명예살인이라는 다.
중동 지역에 있는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있는데 명예살인이 뭐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훼손했다고 훼손했다고 여성을 예를 들면 오빠 같은 사람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살해할 수 있다고 믿는 끔수인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당연히 사회적 관계의 기억과 의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이게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만 지금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인도에서 자꾸 벌어지는 공개적인 집단 강간. 그건 뭐냐면 나는 카스트 제도에 제하층민은 아니기 때문에 제하층민 사람들은 아무 때나 집단 강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인도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 얘기하면 아이가 있는 데서 엄마를 강간을 하는 거를 아이가 강력히 저항하다가 아이가 말리진 못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이가 고발을 해서 신고를 해서 그 남자가 잡혀가면서 그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 같지 않은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처벌받기 전에 자살해버리는 그 사람도 강간한 사람 자체도 말하자면 이런 인식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자기는 당연히 강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나 강간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는 굉장히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 나는 이 인바디먼트 그걸 내가 체현하고 있다. 그런 어떤 풍습을 내가 그 역할을 내가 몸으로 내가 체현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체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 깨닫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간한 사람 자체도 또는 명예살인한 사람 자체도 그런 인식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릴레이션 themselves that also matter to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더 중요한데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4E라는 embedded, inactive, extended cognition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네트워크 셀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어디가 속해돼 있다, 내포돼 있다, 인바디드 재현하고 있다, 구현하고 있다. 내가 몸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액션을 하고 있다, 확대되어 있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을 포이라고 일부러 다시 구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네트워크 셀프 독립 주체성의 자아를 넘어서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확대되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네 개만 있는 건 아니고 확대되어는 과정의 어떤 한 사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확대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요거 호의를 굳이 따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lso move in the direction of more relational, less contained. 더 관계적이고 덜 이게 컨테이너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view of the self.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다 지우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컨테이너가 되겠죠. 인디펜던트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Relational views signal a paradigm shif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 이건 뭐냐면 혁명적인. 패러다임은 즉 이게 뭐냐면 생각의 체제거든요. 이거 생각하는 기본 체제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난 이게 옳다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패러다임
옳다, 그러다를 생각하는 기본 어떤 틀이잖아요. 기본 체제 또는 틀. 이걸 자체가 변하니까 나라는 게 나라는 게 뭔다. 나라는 게 독립적인 주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릴레이셔널하다, 관계적이다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덕티브 어프로치, 이게 환원적인 접근, 그랬는데 뭐냐면 환원적이라고 말할 때 환원적이라는 단어, 이게 과학에 많이 쓰여요. 환원적이라는 단어는 환원적이라는 단어는 어, 기본적인 요소로 환원적이라는 단어는 과학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어, 기본적인 요소로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요소, 기본적인 요소로 어,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지, 생각을. 그러니까 자연을 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자연을 원자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그치? 이게 뭐예요? 이게 화학적이죠. 이게 화학적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뭐냐면 화학이라는 화학, 화학의 기본 연구 방식이죠. 그러니까 환원적이 과학의 기본 연구 방식이에요. 화학은 원자라는 기본 요소로, 그죠? 원자라는 기본 요소로 다 줄여서 만나요. 뇌과학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환원적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뇌를 뭐로 생각하냐면, 생각을, 뇌라기보다는 생각이죠. 생각을 연구할 때, 생각을, 뉴런, 뉴런, 그러니까 뇌의 한 요소죠. 그지? 뇌를 구성하는 기본 신경 다발의 요소, 다발이라는 기본 요소. 생각을 신경 다발에 한 기본 요소 뉴런으로 연구하는. 그러면 즉 뭐냐면 뇌과학이에요. 즉, 현재 과학, 소위 과학, 어, 주류 과학이죠. 비주류는 아니에요. 주류 과학의 연구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주류, 학제간 연구 등 비주류 과학 연구의 특징은 선언적이 아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요소로 안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소들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본 요소, 이게 환원적인 접근 방법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 환원적이라는 거는 나란 주자로, 그죠? 여기서는 나라는 기본 요소로 환원하는, 환원해서 어, 그 사회를 생각하는 방식. 이게 독립 주체성이니까 나라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to, one, six, to recognize complexity of self. 그래서 자아의 복잡성을 생각하는. 이건 이제 하나로 환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The network self view further develops this line of thought. 그래서 네트워크 셀프는 이런 바로 complexity of the self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셀프가 하나가 아니고 독립주의성으로 환원이 안 된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셀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셀프는 relation through and through. 무슨 소리냐? 셀프는 혼자가 아니고 인디펜던트가 아니다. 그 소리죠. 그죠? 철저하게 뭐가 아니냐?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빠진 말이 self is not independent. but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고개 빠져 있어요.
요 말은 절대로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철저하게 릴레이션하다. 컨시스팅 나도니 오브 소셜 바돌서 그래서 사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 예, 유전적, 사이콜로지컬, 이모셔널, 바이올로지컬 다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지금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소위 사회학과가 있잖아요. 정치학과, 사회학과, 심리학도 있죠.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패러다임부터 바뀌는 어, 논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거 여론조사야. 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사례로 예를 들어 선거 여론조사가 지난번 그 미국 대선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부터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오래됐죠. 벌써 5년 전이죠. 때부터 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판단, 그죠? 독립 주체적인 독립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기본 패러다임이었잖아요. 샤이 트럼프라는 용어가 말하듯이 겉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좀 이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과격하잖아요. 의견을 말하지 않지만 투표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경향을 어,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봐야 네? 여론조사가 엉망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학과 통계학이죠, 이거 그죠? 통계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 다 이상해진 거죠, 이게 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과학은 따르고 자연과학은 따르치고 소위 자연과학, 그지? 이때 과학은 여기서 앞에 말할 때 자연과학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 모든 학과들이 이 지금 네트워크 셀프라는 개념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는 오해.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쪽에서 이게 좀 쉽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해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쉽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거죠. 그럼 다른 시스템은 뭐가 있느냐?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대체할 시스템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지금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뭐 전화로 물어보거나 물어보는 방법이 더 있어요. 다른 방법이 뭐냐고. 그럼 네트워크 셀프로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할 거냐? 예를 들어 워크 셀프로 여론조사를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현재 최적에 가는 거죠. 이게 안 나오기 전. The self, 그러니까 self also changes over time. 그러니까 시간, 또 문제가 뭐냐면, 시간에 따라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지금 아니라고 그랬지만, 아까 샤이 트럼프가 바로 그거잖아요. 시간에 따라 많이 바뀐다고. Acquiring losing traits in the view of the user.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트럼프를 안 지지했다가, 또 그 트레이트, 흔적이죠. 이게 이 반대말이 요거하고 비슷, 캐릭터리스틱의 말이죠. 캐릭터리스틱. 특징이라고 그러죠. 특징. 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게 캐릭터리스틱, 특성, 특징. 이렇게 딱 정해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성적이야, 뭐 이런 특징, 특성이 아니라 자꾸 바뀌는 흔적인 거죠. 그 흔적이니까 성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that oneself, 그 한 사람이 맞는데, 한 사람은 맞는데,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정의할 거예요? 셀프 아이덴티티, 셀프 아이덴티파이.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뭐냐고.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양상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아까 쓴 말, 아까 설명한 말로 쓰면, 펑션인 거죠. 그죠? 기능. 이런저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되고 리듀스가 돼도 환원되고 스테레오타입에서 딱 정해지게 그 중에 하나로 정해지게 하는데 거절하는 거죠. 대답을 안 하는, 여론조사에 대답 안 하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또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산도 있고 나는 한국인이라는 걸 바꿀 수는 없죠. 종족이라는 거, 그죠? 한국 민족이라는 거 바꿀 수 없고 종교 바꿀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 바뀌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 말이 또 유행이에요. 뭐냐면 정체성의 정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정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안 바꾼다. 이런 문제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많은 에스펙트가 있으니까 하나를 정해버리고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걸 버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필터 버블. 거품 속에 들어있듯이 안에 딱 들어가서 요게 이제 그 SNS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SNS가 그 자체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자체들이 이런 문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대안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지적에 맘먹었으면 내가 그 지지를 안 바꿔요. 그냥 내 삶에 별 상관이 없다요. 그냥 죽어라고 안 바꾸는 거죠. You might identify yourself in terms of other social personal relationships. I'm Mary's sister. 그거 안 바뀌죠. I'm music lover. 이런 것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죠. I'm Emily's thesis advisor. 이건 안 바뀔 수 있죠. I'm 시카고 사람이라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겠는 거죠. 나는 외향적이다. 또는 나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난 정직하다. 그 다음에 비교해서 나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크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는 이게 인디펜던트라는 건 여기서는 나는 여당도 야당도 지시하지 않는 폴리티컬 빌리프에 있어서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 난 야당도 지시하지 않고 그렇다. 그런 소리죠. 또는 나는 이 대학교에 이 복도에 저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대학의 교수실이 저 끝에 있다는 거죠. 당신한테서. 내년에 결혼한다. 그 정체성이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트워크 셀프라는 거,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건 다른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거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플리팅, 유동적이고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유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뭐 컴플렉스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라는 게 쉽게 정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네트워크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복잡성, 이런 플루이디티, 흘러가는 유동성, 유동적인 거를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개념화하는 방법인 거죠.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개념화하는 방법은 바로 이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걸 개념하는 방법이 네트워크 셀프다 이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린제이를 그러면 린제이는 그다음에 배우자고 엄마고 소설가고 영어 말하고 영어로 말하는 사람, 영어를 말하고 사는 사람이고 아이시 카톨릭이고 페미니스트고 그다음에 철학 교수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자고 그다음에 심리이고 생물학적인 어떤 조직체고 그다음에 내성적이고 고소공포증이 있고 왼손잡이고 헌팅턴 디지즈 치매 요소죠. 그 요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 살고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익스큐티브 세트는 모두 다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트레이트나 아이덴티티를 일부를 말한다. 이 트레이트 오와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묘한 말이죠. 트레이트는 흔적이고 아이덴티 정체성인데 두 개 다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는 유동적인 거고 이거는 고정된 건데. 트레이트 릴레이티드 투 원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흔적이라는 것 그건 연결돼 있죠. 그래서 닌제이라는 사람은 그걸 다 포함하는 네트워크인 거예요. 트레이트가 복잡하게 다양한 트레이트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특징은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게 인테그리티, 이게 온전한 상태야 그러는데 내가 나라는 거로 종합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참 묘한 거예요. 내가 종합적으로 있는 인테그리티를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서로서로 연결돼 있는 똑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테그리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서로 연결돼 있구나. 이 자기 흔적들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더 많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특징은 어떤 거는 더 많이 모여져 있고 클러스터에도 뭉쳐져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연결돼 있고 어떤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가나이즈된 네트워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클러스터나 허브라고 그러죠. 허브 뭉쳐져 있는 거 허브로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육체 허브 그다음에 육체에 관한 얘기고 패밀리, 소셜 클러스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몽덩어리로 허브로 만들 수 이게 지금 뭐 이게 허브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여기는 가족에 관한 내용들 뭐 내가 딸이기도 하지만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두 개를 보고 이 사람은 네트워크 셀프라고 여기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화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사회과학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식이라고 말하면 상식이겠지만 이거를 사회과학으로 연구하려면 이렇게 시스템화 되기 전에는 사회과학을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있는 체제 방식으로는 환원적인 과학 자체가 환원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과학, 특히 여론조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심플리피케이션 한 거예요. 심플리피케이션 하지 않으면 체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서로 클러스터 돼 있고 서로 뭉쳐져 있고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 서로 연결돼 있고 뭐 이게 그렇지만 그 허브라는 것이 그 서브 네트워크 허브라는 것들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또 다시 리그룹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이 자라면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이었다가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트레이트가 중요한 거는 도미넌트 어떤 게 더 지배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요. 영향력의 지배 개념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안트, 고모라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고 배우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는 누구의 고모다, 이모다라는 것보다는 배우자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의 정체성에, 그 사람의 자아에 굉장히 중요하게 더 스트롱리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미넌트 하단 말이에요. 더 스트롱리 관계가 되니까 도미넌트 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떤 경우는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컨텍스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동네에서는 부모라는 게 더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철학자라는 게 더 잘 눈에 띄겠죠. 잘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더 도미넌트한 현상이냐, 유동적인 거죠. 이렇게. 근데 린제이라는 사람 자체는 홀리스틱 익스피리언스죠. 종합적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아이덴티티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홀리스틱 익스피리언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에이전트가 뭐냐면 행동자라는 개념인데 행동자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행동자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 이렇게 네트워크된 아이덴티티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행동을 해서 하나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어? 하나의 주체, 그죠? 하나의 주체를 행동할 때 서브젝트로 행동할 때 이게 아까 나온 서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자아, 이때 거는 네트워크 셀프는 자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자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자아가 어디가 정할 때, 행동할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때렸냐 안 때렸냐, 자동차 사고로 치였냐 안 치였냐 이렇게 말할 때는 에이전트 개념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 두 개 개념이 다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이렇게 분열돼 있을지라도 내가 그랬다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의 에이전트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연결이 여러 가지로 되겠죠. 그 플렉처도 돼 있고 깨져 있을 텐데 그 경험이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정할 때는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그러니까 원 오브 허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고용의 상태에서는 또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성이기 때문에 덜 월급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차별 받는다 그러죠. 아이덴티티가 종교나 인종이나 그다음에 성별이나 젠더나 그다음에 인종성 때문에 그, 그 영향을 받으면 그걸 차별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린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덴티티에 또 거기에서도 컴플렉트하고 텐션을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는 하나로 취급하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덴티티에 뭐가 있냐면 롤만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역할이 더 중요하니까 펑션으로 사용하니까 펑션으로 내가 그 아이덴티티로 뭐 이런 기능을 다른 기능을 사용했을 때 그 기능을 안 받아들여지면 갈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능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정해질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의 펑션으로 정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역할로도 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엄마라는 역할도 있겠지만 교수라는 역할도 있는데 그 두 개 어떤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감추거나 억압하거나 피해할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 관련된 그 감정이나 신념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떤 거는 안 중요하다, not essential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더 less important하다고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펑션이나 아이덴티티가 언제나 픽스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연결이 서로 돼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게 네트워크 셀프를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셀프를 연구하는 방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재는 개념을 성립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먼 길이고 그렇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면 예를 들면 선거 여론조사의 획기적인 그죠? 여론조사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셀프의 시간 개념도 또 들어가니까요. 그죠? 시간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아가 변할 수 있고 유동적이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자아가 변하고 쓰고 유동적이 될 수 있는 거죠. 5살 때는 엄마나 그 다음에 배우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이혼도 할 수 있고 커리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성전환까지도 이미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자체가 프로세스인 거죠. 이게 리절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인지하다고 썼는데 이게 스트레인지하다는 게 선거 사고 방식에는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 독립 주체성을 가진 생각해 보면 또 이데올로기 하고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인지하다. 뭐가 프로세스야.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 독립 주체가 딱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그죠? 이건 픽스드잖아. 그죠? 이게 픽스드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였는데 프로세스라고 말하니까 혼란스럽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거, 나는 가만히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시리즈 오브 이벤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또 자기를 갖다가 엔티티,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 인디펜던트 엔티티라고 했죠. 엔티티가 더 낫겠네요. 그게 아이덴티티니까 그 엔티티를 갖다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각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을 왜 보이느냐면 이게 엄청나게 모던 이데올로기고 지금까지 신스 언제부터냐면 인라이트먼트 르네상스 때부터 르네상스 시대부터 아주 오래된 거죠. 부터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래서 변화는 하지만 언체인저블 코어가 있다. 그게 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굳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you'd be in a good company if you do.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가는 서구 사회, 특히 서구 지식인들한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서구인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무의 개념이에요. 무. nothingness. 이거 설명이 참 어렵단 말이죠. 영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에서 나온 거죠. no self. 이게 불교에서 나온 단어인데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내가 없는 거죠. 한자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무아. 이런 것들을 등을 수용하기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아리스토텔 그리스의 그 서양 철학의 기본이죠. 시작이죠. 이후 자아의 기본 존재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서양 철학의 기본 자세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등 이런 것처럼 다 뭐예요? 존재론. 존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인식론. 존재가 있어야 인식을 하죠. 논리학. 뭐가 있어야 논리를 세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지만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운. 그래서 지금도 현대 철학자들이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그 미분적분, 미분적분, 수학의 미분적분 그거 생각하시면 알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도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셀프는 네트워크고 프로세스가 다당하다. 이거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라디그마틱 서브스트, 파라다임이라는 거죠. 이게 파라디그마틱하고 파라다임이 체제가 생각해봐라. 그 육체 같은 것도 생각해봐라. 육체 같은 경우도 육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어, 거대한 차원에서 나 몸은 굉장히 계속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세포들은 계속해서 바뀌죠. 머리들도 계속해서 살하고 빠지고 손톱이랑 발톱도 음식도 소화되고 전부 다 변하잖아요. 전부 다 변하니까 그 전체적인 매크로 레벨에서 그 거대 레벨에서 볼 때는 안 변하지만 내용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라는 거, 인식의 그 흐름 자체가도 끊임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특징, 태도 이런 것들도 심리적인 태도라는 게 어디 하루 종일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이 바뀐단 말이죠. 감정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심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조정돼 있고 고정돼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데레블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이게 어떤 사람인지 하고 대강은 세트도 돼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정착돼 있는 경우는 있지만 픽스도 돼 있고 인데레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회적인 특성은 더하죠. 도터가 나중에 커서 변하죠. 그래서 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건 너무나도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편한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두 개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그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항상성도 있지 않느냐. 이, 이, 어느 정도는 있죠.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템퍼럴하게는 있을 수 있어요. 템포럴 스프레드라고 여기 썼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일정 기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지 셀프가 그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셀프가 어느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큐뮬라티브 옵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집적된 결과로 나타나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교수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한참 동안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서 교수가 된 거고 회사원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한참 해서 준비를 해서 회사원이 된 거니까 집적된 결과는 있는 거죠. 그치? 그렇지만 교수나 회사원이 평생 가는 건 아니죠. 템포럴 스프레드 오브 더 셀프일 뿐이에요. 그죠? 일시적으로 펼쳐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실체, 본체, 서브스턴스, 실체가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다가 획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셀프가 프로세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변할 수 있는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는, 온전하면 한 덩어리가 되는, 변하긴 하지만 한 덩어리를 보이는 거죠. 에이전트로. 이게 에이전트죠. 그런 큐뮬라티브 네트워크일 뿐이라는 거죠. 집적된 네트워크라는 건. 그런 집적된 네트워크에는 당연히 구조와 조직이 있는데, 나는 어떤 다른 변화도 그런 거예요. 구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허물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고조한 조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발전을 보면 또는 육체적인 변화를 보면 사회적인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상성과 구조는 그 셀프의 어떤 단계인데 그거는 서로 오버랩 되죠.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겹치고 그죠? 서로 어, 매핑이 서로 연결돼서 이어지고 가는 거죠. 이 린제이가 예를 들면 린제이라는 사람이 자식이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살에부터 아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또는 그 배우자였다면 30살 때 배우자였다가 결혼이 끝날 때까지 결혼이 끝나 이혼하면 배우자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막 자식이 죽고 그다음에 결혼이 끝나도 그런 흔적은 남는 거죠. 그죠? 그런 흔적, 자식을 갖고 있었다고 결혼을 해서다는 흔적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막 자유롭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이민을 간다든가 가족으로 도망친다든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극악한 변화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경험, 컨버전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경험은 그대로 그러니까 개종하거나 전환한 경험은 그대로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기하거나 후회하거나 후회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후회하는 거를 과거에 했더라도 다시 어떻게 돌아서 그걸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후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안 했던 거를 후회를 하고 어, 속죄를 하고 사과를 할지라도 그 했던 그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자아한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자아를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변화가 있어. 예를 들면 여자가 린제이가 성전에서 폴이 되더라도 린제이였다는 거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경험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뮬라티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지금 나는 없어졌어가 아니라 집적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건 공간적 개념이지만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변화, 큐뮬라티브 축적되는 네트워크는 공간적인, 그지? 공간적인 변화를 다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좀 상당을 갖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셀프라는 거는 변화지만 계속되는 거죠. 그 셀프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간 것뿐이죠.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그죠?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새로운 변화로 들어간 거고 어떤 경우들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중요했는데 이따 안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셀프에 정해진 길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셀프는 큐뮬라티브 네트워크일 뿐이니까. 그래서 셀프가 큐뮬라티브 네트워크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셀프가 아니지만 not a different self. 다른 자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자아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큐뮬라티브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을 때인데, 그죠? 그런 경우에 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긴 맞지만 그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사지마비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호킹처럼 그런 그런 행동 뉴런, 행동 신경 질병 걸려서 꼼짝 몸을 움직이지 몸을 거의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올 수가 있는. 그래서 만약에 치매 걸린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음, 자아를 네트워크라고 본다는 거는 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자아를 네트워크로 봄으로써 의식이나 기억보다 자아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자아의 인테그리티를 그냥 보통 개인의 기억이나 의식보다는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그 치매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흔적,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흔적, 많은 흔적들을 아직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